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 그리고 키스톤 플레이가 준비한 특별한 소식, 2024 시즌 KBO 리그 전망을 한번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머니볼과 또 유성규 전 SS 단장님이 정세영 기자와 함께 전망하는 시간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어색하네요. 이렇게 또 좋은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예. 요 앞에 맥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2024 프로야구는 정말 많은 게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ABS가 도입됐고 소비 시프트 금지도 있었고요. 또 피치 클락은 뭐 시범 적용되고 있는데 제 예상에는 이거는 올 시즌에는 적용이 좀 불가할 것 같다는 얘기들 하고요. 또 베이스 크기가 또 커지면서 뛰는 야구를 하는 팀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이런 제도와 함께 올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상당히 붐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프로야구를 기대하는 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즌 예상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머니볼과 키스톤 플레이에서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첫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LG 트윈스가 작년에 이제 우승팀이니까 이제 디펜딩 챔피언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우승 후보로 다 꼽잖아요. 올해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부정적인 요인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LG 트윈스가 절대적인 위치보다는 KT나 이제 기아와의 좀 경쟁이 가능한 구도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LG가 지난해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이 변수가 너무 많은 팀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LG의 마운드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물음표다. 전체적으로요? 선발도요? 일단 LC의 1선발인 엔스 선수가 과연 1선발 역할을 해낼 것인가. 왜냐면 KBO 리그에 데뷔하는 시즌이거든요. 뭐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이렇게 갓 데뷔하는 뭐 문화 적응도 해야 되지, 뭐 첫 단추도 잘 껴야 되지. 자, 두 번째 LG의 2선발인 켈리 선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갖고 작년에도 시즌 중반에 뭐 퇴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구위가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임창규 선수는 지난해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그 기사를 올해 이어갈 것이냐. 또 혹자들은 지난해 임창규 선수는 FA 로이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엇을? 네 번째 이제 4선발로 낙점한 최원태 선수는 작년 키움, 그러니까 트레이드 되기 전에 키움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LG에서 데려와서 이 LG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 4명, 그리고 여기에 5선발로 손주영 선수가 낙점을 받았는데 손주영 선수는 풀타임 첫 시즌이에요. 물론 영경혁 감독의 기대대로 이 선수가 잘 적응을 하면 모르겠지만, 손달 로테이션에 안착하면 모르겠지만 손주영 선수의 안착 가능성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5선발이라는 이 자리가. 그럼 선발 5명이 다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더 크게 중요한 거는 이게 불펜진입니다. 일단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이고로 이적을 하면서 마무리 자리가 비었는데 영경혁 감독은 유영찬 선수를 낙점을 했습니다. 유영찬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또 3경기에서 배짱 있는 투구, 마무리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마무리 자리는 단순히 경험, 구위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멘탈적인 요인도 강해야 되고, 과연 이 데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온천 미만의 선수가 마무리를 맡아서 그 자리를 꿰찰 것인가. 여기에 개투진도 상당히 정우영 선수가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과연 작년처럼 부진할 것인가. 작년보다 모습이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유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확실하게, 그러니까 불펜에서 이 선수 믿고 내보내면 이길 수 있어라는 카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LG 선발, LG 중간, LG 마무리 다 애매해요. 물론 LG의 타선은 강한데요. 저는 이 마운드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10가지 고민이 있으면 시즌 전에 하잖아요.
대부분 10가지는 다 안 가더라고요. 거의 한 뭐 적게 가면 뭐 한 3-4가지만 이상이 생기고 나머지 7개는 좋은데 LG 프론트도 LG 코치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마 이 많은 포인트에서 다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겠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LG 마운드가 올해는 작년만 하지 못하다. 이게 제일 LG의 부정적인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정 기자님 말씀하신 그 변수들이 다 꽝꽝꽝꽝꽝꽝꽝 하면은 메디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타선이 있으니까 네. 타선은 지금 변함없이 리그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짜임새 좋은 타선이라고 보고요. 베이스도 올해는 확대됐기 때문에 더 뛰는 야구가 또 있을 거고요. 뭐 피치클락이 시범 적용이지만 피치클락 영향도 뛰는 LG 뛰는 야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선수들이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LG 야수진 득점력, 뭐 공격력은 괜찮을 거라고 봐서 다 망가졌을 때 그래도 5강 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승의 양대 축은 불펜 뎁스하고 야수 뎁스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야수 뎁스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갈 것 같은데 다만 뭐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김현 선수가 약간 이제 기록을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에이징 커브가 조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상대 팀에서 봤을 때는 그 LG 타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김현수 선수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럼 누가 무서워요? 저는 차라리 홍창기 선수 앞에 깔아주는 게 더 무섭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 깔린 상태에서 누가 나오느냐. 사실 홍창기 선수는 크게 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드오프 스타일이지. 똑딱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출루율이 좋은 네네네. 컨택이나 출루가 좋은 선수지 상대가 볼 때는 한 방으로 그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경기에 그런 선수가 무섭거든요. 작년에 LG가 우승한 것도 결국 오지환 선수가 홈런을 쳐갖고였잖아요. 사실 그게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선수가 상대 팀에 봤을 때는 김현수 아니면 오스틴, 뭐 오지환 뭐 이런 선수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김현수 선수가 이제 좀 파워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 이제 좀 다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워낙 좋으니까 뎁스가. 사실 뭐 저는 박동원 선수도 작년에 LG가 이 정규리그 1위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그렇게 홈런을 몰아치면서 홈런왕 레이스까지 뛰어줬다는 점이 박동원 선수도 있고 저는 김현수 선수는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 중독? 네. 그 10개 구단 선수들한테 뭐 설문조사를 해도 누가 리그에서 가장 많이 훈련하고 누가 가장 이 훈련만 봤을 때 김현수 선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뭐 LG 선수들이 뭐 당연히 따르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번에 제가 2월달에 애리조나 캠프를 갔을 때도 김현수 선수 등 오지환 선수 등 영경혁 감독이 그걸 했거든요. 야, 너네 고참들은 첫 세터는 알아서 쉬어. 뭐 알아서 스케줄 짜 했는데 김현수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가 아침 7시에 나갔어요. 예, 저는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거를 훈련량이나 전체적인 이걸로 커버가 좀 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죠. 저는 예,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에이징 커브가 훈련량으로 커버가 된다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야구 잘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훈련을 열심히 안 하는 선수들은 선수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지금 이제 30대 후반인데도 아직까지 기량을 잘 유지하는 선수들은 다 훈련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김현 선수를 약간 우려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작년에 장타율이 3할대로 떨어지고 OPS도 7할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3년 연속 이제 2할대 타율이에요. 그러면 사실 김현수라는 선수는 그냥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가도 3할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라는 이게 닉네임을 얻을 정도 선수인데 이게 조금 좀 걸린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나눠봤을 때 영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김현수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 역할을 해준 모습도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높게 평가하는데 김현수라는 사람의 선수가 워낙 많은 경기를 했고 클러치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클러치의 데이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반격이 그렇게 되네요. 김현수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우려된다. 괜히 또 엄청 또 욕먹는 거 아니에요? 또 이해랑 대표도 보고 계실 텐데 안 볼 거예요. 볼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지금 키스톤 플레이에서 나오는 영상이잖아요. 네. 안 볼 겁니다. 키스톤 플레이의 그 리코 스포츠가 구독자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발이 우려된다. 그거를 변수라고 보시면은 10개 구단에 변수 아닌 팀이 없을 것 같아요. 한화, 하나도 뭐 페니하고 산체스, KT, 네, KT, 한화 KT, SSG도 괜찮다고 해요. 지금은 얘기 못 하시는구나. SSG. 시범 경기는요. 다들 지금 장밋빛이에요. 지금은 다 괜찮다고 그러죠. 근데 3월 23일 개막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색깔 바뀝니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그러네요. 지금 선발 고민이 있는 팀이 키움 정도? 키움 정도? 키움은 지금 선발만 고민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오선발은 제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손주영하고 그 다음이 이지강, 강효종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손주영 선수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영경혁 감독이 이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들어 놓는 감독인데 일단 손주영 선수를 믿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바로 뒤에 붙일 수 있는 카드가 이지강 선수. 사실 애리조나 캠프에서 가장 영경혁 감독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손주영 선수와 이지강 선수였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바로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영경혁 감독이 이렇게 확신하고 예측했던 선수들이 막상 뚜껑 열어보는데 잘 안 풀린 케이스가 정규 시즌에 많아서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영경혁 감독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두 자리 승수까지 올릴 수 있는 카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G는 뭐 뎁스가 워낙 좋은 팀이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작년에 사실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그게 올해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이제 베이스 크기도 커졌고 피치 클락의 영향으로 대부분 팀들이 많이 뛸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LG는 이미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았고 이번 시범 경기도 보니까 엄청 뛰더라고요. 무지하게 뛰어요. 그런데 이게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도루 개수가 작년에 150개를 하면 많이 뛴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경기 수가 162경기라고 하더라도 거의 9개 팀인가? 상당히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크기가 확대되면 확실히 뛰는 야구가 정말 많아질 것이고 선수들도 이제 베이스 크기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 부상상을 또 방지하겠다는 것도 있어서 뛰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근데 하여튼 저는 LG의 뛰는 야구는 올해 또 시즌 2 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마운드는 전부 다 물음표인데 뛰는 야구와 뭐 저는 타선 그리고 이제 득점 창출력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야수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도 많고 뎁스도 좋으니까 변수보다는 상수에 가깝죠. 사실. 그러니까 키 플레이어로 저는 꼽자면은 저는 유영찬을 생각해요. 유영찬 마무리. 예, 마무리 유영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큰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는 고우석이라는 확실한 게 버팀목이 있었잖아요. 물론 고우석 선수가 작년에 좀 불안불안했지만 있는 거하고 없는 게 달라요. 당연하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제 유영찬 같은 이제 젊은 선수가 내 뒤에는 고우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LG가 제가 볼 때는 유영찬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별로 없더라고요. 대안이 있겠죠. 백승현하고 뭐 김진성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살아난 정우영? 정우영은 대안으로 안 보더라고요. 안 봐요? 정우영은 마무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셋업맨으로 그 위치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조금 백승현하고 김진성까지 넘어갈 정도면 팀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김진성 선수가 초반에 그 애리조나 캠프도 합류 못한 게 이게 안 좋았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쪼꼬림 복근 거기에 이상이 생겼는데 코치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철이 좀 흔들리면 가장 경험 많고
투수가 있는데 김진동 선수가 저도 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키플레이어는 저는 정우영 선수라고. 왜 정우영 선수를 뽑았나? 정우영 선수가 올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선배인 고우석 선수가 갔거든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갔는데도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더라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우석 선수가 갔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의 성적만 내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게 큰 동기부여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지금 뭐 개투진에 대한 물음표가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만약에 신인왕을 받았을 때나 그 다음 이후 시즌에 보였던 이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무리 자리가 조금 저는 흔들려도 정우영 선수 카드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우영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제 이전처럼 솔리드한 모습을 보이면 사실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제 SK에서 정우람 선수가 그렇죠. 8회에서 중심을 잡아주듯이 그런 역할만 해도 팀이 뭐 우승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지죠.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의욕이 불타고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가겠다는 그럼 미국을 가겠다는 큰 꿈. 근데 LG는 상당히 좀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가네? 이런 느낌이니까. LG는 어떻게 왕조의 시대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왕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조를 가기 전에 2연패 자체가 어려워요. 2연패 자체가. 최근에 지금 한 2연패를 간 팀이 두산이 마지막 기회. 7, 8년 동안에 계속 우승팀이 바뀌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팀이 없는 거죠. 근데 올해 당장 지금 LG를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사실 원탑으로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강 중에 1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고우석도 빠졌는데 뭐 정우영도 빠진다? 그러면 또 더 약화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저는 왕조는 올해 우승을 한다고 해도 2연패를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차단장님이 시라면 네. 우리 연패하면서 계속 왕조로 가고 싶어라고 하면 어떤 팀에 누구와 제 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팀? 왕조 가려면요 셀러리 캡 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정우영도 빠진다고 치면은 투수 보강해야 되겠죠. 선발이든 불펜이든. 근데 저는 투수를 보강 이제 외부에서 FA로 영입한다면 불펜은 아니고요. 선발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펜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몽당연필, 뭐 지우개 비슷하다고도 하잖아요. 사실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필승 들어서 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발로 돈을 더 쓰더라도 선발 투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선발 투수가 나오느냐 이제 그게 또 중요하겠죠. 사실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키움 팬들한테 지금 엄청 욕 먹습니다. 근데 먼저 저는 이제 키움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옛날에 이제 해태 이제 김웅영 감독이 한 얘기 있잖아요. 동료리도 가고 뭐 종범이도 가고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키움에 이제 홍원기 감독이 정우도 가고 우진이도 가고 게다가 뭐 지영이도 보내고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영이는 사실 플랜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이지영이라는 선수를 재작년 한국 시리즈 때 워낙 좋게 봐갖고 네, 이 선수가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료리도 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우도 가고 하지만 그때 혜태는요 잘했어요. 보내고. 정우도 아니고 종범이. 지금은 이제 종우도 가고 홍원 감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혜태는 그 멤버를 보내고 다 잘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다른 이제 그 밑에 선수들 선충이 좀 두터웠고. 근데 저도 홍원기 감독이 안쓰러워요. 기대를 걸 포인트가 항상 키움은 힘들다 해도 젊은 선수들이 곳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선수들이 좀 있어서 전력을 유지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걸 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부상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아예 젊은 선수들을 좀 이렇게 라인업을 박아두고 시작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이건 이제 좀 좋게 얘기하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확신이 들지는 않는데 하여튼 예, 어려운 시즌 될 것 같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게 됐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좀 빅리그 다수의 구단들이 김혜성 선수한테 관심이 있고 또 본인도 이정우 선수하고는 달라요. 이정우 선수는 그 전 시즌의 평가가 다 끝났고 근데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몸값이 좀 더 뛰거든요. 그게 아마 FA 로이드처럼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거 빼고는 전력 상승 효과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키움이 올해 리빌딩 모드 갔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포스팅으로 그때는 키움에서 이제 포스팅 수입으로 외부 FA 영입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가 더 많은 금액을 안겨다 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물론 그만한 이제 선수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지영 선수도 내보냈고 근데 이지영 선수가 나가면 김동원이라는 이제 고졸 2년차 선수가 거의 풀타임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상당히 변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리빌딩 모드로 가고 있다. 저는 이제 키움이 리빌딩 모드를 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게 구단 입장에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해니까 그리고 전년도 준우승해서 한번 이제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FA도 영입하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좀 나이 많은 선수들 30대 좀 중후반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용종, 이영종, 임창민, 원종현, 저기 이제 이원석 이제 이런 선수들이 데려왔는데 이원석 선수는 시즌 중 트레이드. 그렇죠, 시즌 중 네, 트레이드. 맞아요.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근데 그 선수 중에서 임창민 선수는 FA로 삼성에 간 상황이고 이제 원정현 선수가 또 수술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 전력이 지금 그 선수들이 있는 거죠. 있는 상황인데 팀은 리빌딩 모드예요. 그러면 조금 안 맞잖아요. 여기에 또 김혜성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메이저리그를 진출할 경우에 키움은 이제 리빌딩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그럼 200억 그거 받는 거 어디 냈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이 있겠죠. 이제 키움이 기사상으로나 뭐 이쪽에 이슈가 될 포인트는 아마 선수들은 신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치르면서 키움 고척 스카이돔이 거의 진짜 메이저리그 구장으로 변신을 해서 라커룸이 진짜 거의 진짜 빅리그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잔디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벤치나 이거는 그냥 선수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우울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신인들한테는 뭐 좋은 기회죠. 지금 보면은 그 키움이 이제 선발 로테이션 자체가 이제 외국인 투수 2명에 나머지가 이제 조영건, 김선기, 하영민 이런 선수들이 3, 4, 5 선발 후보예요. 여기에 이제 테스트하는 게 신인들, 올해 신인들 김유나, 전준표, 이제 손현기 이런 선수를 테스트하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선수한테는 반대적으로 보면은 좋은 기회죠. 그렇죠. 여기서 자리 잡으면 롱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올 시즌 키움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키플레이어는 저는 김혜성이다. 김혜성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성이라도 잘해야 될 건데. 근데 저는 조상우 선수가 오는 것도 전력 플러스는 될 것 같아요. 조상우 선수가 군입 때 전까지만 해도 뭐 리그에서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이니까 일단 이기는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좀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조상우 선수를 이제 송원인 감독이 어떻게 쓸 포인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키플레이어는 김한성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하자면 조상우 선수고 결국 키움은 전체적으로 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5할 승률 정도로 모두가 지금 예상하는 꼴찌잖아요. 5할 승률 정도로 맞추려면 결국 외국인 선수 3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라도 선수야 뭐 지난해 검증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데려온 그 이름이 좀 어렵다. 베이수스. 엠마누엘 대 에이스 선수 그리고 로니 도슨 선수가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키움이 5할 정도의 승률을 맞추려면 5할이 뭐 5항리를 보장한다면 외국인 선수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올해는 5할 승률을 하면은 5강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많이 평준화돼 있어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1위 팀이 6할이고, 그러니까 12팀이 4할 하는 경우잖아요. 1위 팀하고 12팀의 이제 그 격차가 2할 안쪽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오히려 키움인데, 그러니까 1위 팀은 작년보다 승률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 이제 그 다음 다 촘촘하게 갈 거고 5할 승률 하면은 5위가 가능할 수도 있는. 무승부 많은 한 69승. 근데 뭐 저는 키움이 어찌됐든 해마다 뭐 시즌 전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를 항상 뒤집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키움은 정말 신인 육성을 잘합니까? 저는 신인 육성을 잘하는 것도 맞고요. 신인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키움의 선수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플랜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선수들이 잘하고 선수들이 또 상위 리그에서 뭔가 콜이 들어오면 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이 혹시 있나요? 팀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키움의 지명을 받으면 사실 대기업 베이스, 그러니까 모그룹이 든든한 그룹이 아니라서 애초에 이제 히어로즈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명을 받으면 좀 실망스러운 그게 많았는데 지금은 키움의 지명을 받으면 선수들이 그 신인들부터 해서 야 키움 받았다고 좋아할 정도군요. 그만큼 키움의 구단 노선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7년차 2년까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빅리그까지 경쟁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